또 한 주 만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. 저번에 풀을 좀 많이 빼줬는데 또 와보니까 저렇게 또 풀이 많이 짙어졌네요. 참 풀은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. 여기 고구마도 이제는 좀 더 중간에 한번 비가 내리면서 튼튼하게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고 잘 적응해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심어줬던 그 호박이랑 또 이런 오이도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저번에 여기 지주대를 좀 세워주다가 그냥 갔었는데 좀 더 크면은 지주대를 좀 세워줘야 되겠습니다. 땅콩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적응을 했네요.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여기 앵두가 벌써 조금씩 익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두가 이렇게 벌써 익었습니다. 달콤하고 맛있네요. 다음에 로라스도 또 앵두 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따먹으면 될 것 같네요.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익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보리수도 이렇게 익은 게 있더라고요. 아까 한 개를 땄었는데 상당히 크게 물이 많습니다. 이게 왕보리수인데 상당히 잘 크고 심어만 두면 이렇게 또 열매를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밭에 혹시 공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왕보리수를 또 심으시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쁘네요. 이거는 이제 집에 가져가서 같이 나누면 하나밖에 없지만 다음 주 되면은 또 보리수가 더 많이 또 익어서 또 열릴 것 같습니다. 약간 근데 무슨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있는지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. 뭐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조금 덜 간지른 게 있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먹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옥수수가 비를 맞고 제법 이제 커지는 것 같네요. 이쪽에 옥수수도 빨리는 뭐 안 크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뭐 복합비료라든지 약간은 이제 그런 여기 땅이 처음 이제 개간한 곳이라서 그런 복합비료 같은 걸 조금 뿌려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사과나무랑 배나무, 그 다음에 살구,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도 잘 적응해서 잘 크고 있고 여기 왕오디인데 여기 오디도 몇 개 열려서 이제 뽕나무도 잘 크고 있네요. 올해는 크는데 좀 집중을 해서 쑥쑥 커서 내년에는 또 까만 그런 오디도 조금 있으면 아마 익을 것 같거든요. 오디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적양파인데 이 적양파들은 다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은 특이하게 꽃대가 올라오면 숫양파고
양파가 이제 제대로 안 크고 좀 맛도 별로 뭐 질기고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 대를 되도록이면 이제 잘라주면 또 이제 양파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, 일단은 뭐 겨울에 좀 따뜻하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던데, 아무래도 겨울 동안 보관을 했다가 이제 봄에 어, 이렇게 이제 심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저기 양파들은 대부분 다 꽃대가 다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분주를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모종으로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대부분 보면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혹시 심으시면 이제 분주하는 방식은 이런 순양파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의 100% 꽃대가 다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모종을 해서 심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적성병이 계속 또 올해 더 많이 번지네요. 제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또 보니까 좀 늦어서 매번 못 해주고, 여기 또 배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까만 반점 같은 게, 저걸 또 흑성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, 또 저것까지 와서 참 배를 키우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밑에 배들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병이 안 든 것 같은데, 좀 끝까지 병 없이 잘 컸으면 좋겠네요. 이런 게 이제 포자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감자를 이렇게 눕힌 거는 아닌데, 물론 여기 있는 감자들은 눕혔었는데 지금 이쪽 감자는 안 눕혔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좀 누워 있네요.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집에는 보니까 이제 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첫해 제가 이 감자 키울 때 어, 꽃을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해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뱉다가 조금 수확이 좀 덜 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감자는 그래도 꽃이 뭐 많이 피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자 사이에 이 고추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고 있네요. 고추 사이에 나는 이런 격가지 같은 것들은 또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고, 또 방아다리 밑에 잎들은 좀 떼주는 게 좋거든요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격가지 뭐 방아다리 밑에 이런 것들을 또 뭐 그대로 둬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, 그래도 이거 격가지는 조금 이렇게 방아다리 밑에 격가지 이런 것들이 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격가지가 이렇게 나면 또 이게 양분을 또 뺏어가니까 그런 격가지를 좀 제거해 주시고, 또 요 방아다리 사이에 난 걸 또 키우신다는 분들도 있던데, 방아다리 사이도 이렇게 격가지 나는 것들을 조금 처리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컸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런 격가지 나는 것들, 그리고 이제 밑에 가지들 잎들은 좀 이렇게 떼주시면 아무래도 땅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, 하여튼 방아다리 Y자로 되는 그 다리 밑에 잎들은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추에도 이제 그 고형 비료라고 있거든요. 칼슘이라든지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는 그런 비료가 있는데, 조개 모양으로 된 그런 비료입니다.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아무래도 얘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이제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지금 하실 일들은 방아다리 밑에 이런 격까지 나오는 것들 처리해 주시고, 방아다리 사이에 혹시 이런 열린 고추들이 있으면 제 생각은 이걸 따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.
이게 고추가 상당히 가지도 튼튼하게 많이 벌고 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그 밑에 것들을 두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아다리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떼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자가 보니까 거의 이제 벌써 이렇게 다음 주나 되면은, 이게 5월 말 되면 작년에도 거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감자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미자랑 더덕이 또 잘 올라가네요. 더덕이 오미자보다 더 무성해지는 것 같아서 좀 오미자가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더덕도 상당히 기세가 세네요. 하여튼 여기도 잡초 제거도 조금 해줘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복숭아가 제법 많이 컸네요. 근데 이제 진딧물이나 다른 병충해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뭐 진물도 나오고 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봉지 씌우기를 해주면 조금 낫다고 하던데, 여기도 약간 곰팡이가 핀 걸까요? 약간 하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열매들에 또 벌레들이 조금 침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도 한번 이대로 놔둬보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, 또 작년에도 이렇게 좀 도려서 병충해 있는 부분들은 도려내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고,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미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저쪽 밤나무 쪽으로 가서 그런지 개미가 조금은 덜한 것 같고, 또 진딧물도 이게 좀 키가 커지면서 너무 먼 탓인지 개미들이 좀 이동을 좀 다른 데로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여기도 이제 조금 고형 비료를 좀 줘서 또 열매가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독활 그 땅두릅이 상당히 좀 싱싱하게 잘 크네요. 오이 상당히 이렇게 두껍고 그렇습니다. 요거는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잘라서 이제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. 가지가 이제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여기 연한 가지들은 조금 잘라서 가져가서 한번 반찬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독갈이 상당히 이제 저희 밭둑에서 어느 정도 털을 잡은 것 같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근데 여기 옆에 매실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달리 이게 매실 속에서 나오는 벌레가 있는 건지 이 열매가 다 구멍이 저런 식으로 나서 좀 못쓰게 된 상태가 많거든요.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구멍이 2개씩 이렇게 나 있는데, 아마 올해는 매실이 이 벌레들 때문에 좀 수확이 힘들 것 같네요.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, 일단은 좀 매실 나무가 좀 튼튼해지면 그래도 이런 병충해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조금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름을 좀 더 준다든지 좀 튼튼하게 올해는 자라는 것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옆에 우리 호두나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컸네요. 이 가지가 올라가니까 거의 2배 이상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3, 4년만 더 있으면 이게 한 7년 정도, 8년 정도 만에 열매를 맺히거든요. 지금 한 5년 정도 4, 5년 된 것 같은데, 한 3, 4년 후에는 또 크게 자라서 또 호두 열매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. 방울토마토도 이제 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네요.
이제는 키도 제법 크고 해서 지주대도 세워주고 밑에 격가지 같은 경우도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쪽 방울토마토도 보니까 이렇게 꽃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지주대를 좀 세워주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이제 유인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네요. 저희 마늘은 이제 저번에 쫑을 뽑아줬고 이제 잎이 조금씩 이제 마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그냥 작년에 그 못 먹고 남은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심어줬는데 또 이렇게 올해 새롭게 또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쫑이 아직 조금은 남은 게 있거든요. 여기도 쫑이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. 그 마늘종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뽑아도 되는데 뽑으면 오히려 그 물이 이렇게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혹시 이렇게 뭐 뽑으시면서 이제 뽑아지면은 뭐 그대로 뽑으시면 되겠고, 안 뽑아져도 중간에가 이렇게 끊어져도 또 이제 오히려 마늘로서는 그 가운데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어떤 뭐 균이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꺾으셔도 이런 식으로 꺾으셔도 큰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. 저번 주에 이게 마늘종을 좀 가져가서 그 밥 먹을 때 그 쌈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마늘 맛도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뭐 이렇게 뽑아 주시면 또 마늘이 더 이제 자라는데, 뿌리가 자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요즘 반찬이 많이 없을 때 또 반찬도 되니까 또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늘이 쫑이 나고 또 막바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 밭에는 과일 중에서는 이 홍로가 그래도 제일 병충해도 적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무가 튼튼하다 보니까 이런 과일들도 더 좀 튼튼한 것 같거든요. 열매가 이렇게 많지만 이제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솎아줄 생각입니다. 처음부터 이제 뭐 나중에 익을 것까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키우다 보면 여기 이제 벌레 같은 게 먹어서 또 따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텃밭에서 기르실 때는 굳이 이걸 뭐 꽃을 따준다든지 또 적과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셔도 충분히 이제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느 정도 중간쯤 컸을 때 이게 또 오히려 요거보다 좀 더 커서 그렇게 풋사과일 때 또 나름 또 풋사과에 어떤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풋사과일 때도 그렇게 드시면 되니까 뭐 적과를 해주지 않고 키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미니 사과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.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는 몇 개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법 많이 달렸고, 이 미니 사과도 상당히 뭐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사과도 미니 사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수분용으로도 이제 되면서 또 자체적으로 또 먹을 수도 있는 사과니까 미니 사과도 한번 심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흰 양파인데 제법 이제 양파가 약간 밑에 볼록 이렇게 모양이 생기기 시작했네요. 이 가지가 긁히면서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, 뭐 너무 약해서 좀 늦게 심기도 해서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
이렇게 자라주니까 나름 이렇게 얘는 제법 양파 모양이 나네요. 역시 종자로 이렇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종자로 심은 양파는 그 순양파 그 꽃대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, 저기 보시면 저렇게 뭐 분주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저쪽 양파들은 다 꽃대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꽃대가 올라온 거는 못 쓴다고 양파 전문 농가에서는 저거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양파는 모종으로 그 가을에 제때 그렇게 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밭에 이 깻잎이 이제 또 막 올라오기 시작했네요. 오늘 가기 전에 쌈으로 깻잎도 좀 따가고, 또 저기 보면 이제 상추가 많이 컸더라고요. 저번 주에 많이 솎아줬었는데,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것도 이제 또 일부 속는 식으로 좀 뽑아주고 해서 또 쌈 먹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줄기파 대파인데, 대파도 이제 잘 크고 있네요. 근데 좀 약간 가는 것 같고, 질소질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까 저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는 복합 비료 같은 걸 조금은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저번 주에 앵두 이게 이제 지주대를 체리죠. 체리인데 지주대를 이제 해줬었는데, 그리고 좀 지주대를 해주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추도 지금 보니까 이제 잎이 많이 나고 이제 자랄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한번 해그리를 했는데, 올해는 또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맺혀서 빨간 대추 가을에 또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무르포도, 작년에 또 무르포도 좀 먹고 했었는데 잘 크고 있고, 아직 꽃은 안 폈네요. 꽃은 안 폈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고형 비료를 조금 줘서 또 많은 열매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늦게 왔지만 그래도 텃밭에 와서 여러 작물들이 크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 또 더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든 일들에 또 정성을 가지고 또 임하고 좋은 결과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